네, 반갑습니다. 자, MBA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부 업종들만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ES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었지만, 또 지난밤에는 또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또 약간의 또 조정의 빌미가 되지도 않았나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아지더라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영향권이, 그러니까 미비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 지표들을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소비도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이런 투자도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수출도 이 내수 쪽도 안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안 좋아지고 있고, 뭐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들, 뭐 이런 위성통신 쪽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로봇, 차라리 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위자료 조바라고 해서 위성통신, 자율주행, 로봇도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도 선별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뭐 에이빌바이오나 뭐 리가켄바이오,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좀 중소형 단에서 좀 이렇게 눈을 또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은 뭐 애플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사파 플랫폼 말고도 결국에는 새로운 모멘텀, 이 바이오 USA가 6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조선 쪽하고 이제 국내 CDMO 기업들의 공통점이라는, 최근에 이제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좀 긴 거를 많이 봤었는데, 결국에 논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반적인 국제 정세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선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수혜를 받았다면은, 제가 이제 CDMO 쪽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좀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이넥스나 아니면 ST팜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수출이나 숫자가 이제 2분기 실적 실증에서 좀 기대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업종들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장성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편입을 할 거고, 대신 이제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뭐 요즘에 이제 이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어제 뭐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증권주들이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의 흐름도 같이 타고 있으면서, 사실 제가 이 기업을 이제 좀 이렇게 목표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뭐라 그럴까요? 방송에서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가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은 선량한, 또 예를 들어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여기까지 본대 이러면서 이제 큰 비중을 담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리뷰를 도와드리려고 목표가 좀 짧게 가지면서 좀 이렇게 흐름들을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STO 관련된 또 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8만 달러 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제 10만 달러 이상 우선 갈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증권주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들도 같이 탈 수 있다. 요게 지금 이제 아마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오늘은 약간은 이건 정규장 차트입니다. 이건 대체거래소 차트를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걸 반영해 놓으면은 좀 차트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저는 그냥 정규장 차트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무튼 간에 4,69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이제 시가 대비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뭐 신규는 아닌 것 같아요. 신규로 진입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대신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거래량이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은 계속해서 좀 보유는 하셔도 되는데, 신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 조금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85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제가 사실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공략을 했었을 때 방송에서 많이 다루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종목이고요.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자, 이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주봉 차트를 이제 제 밴드에다가도 계속 이전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죠. 근데 이제 그 특정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이 모멘텀도 필요한데, 결국에는 그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업황도 될 수 있고,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될 수 있고, 뭐 실적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이 메타바이오메드의 그 모멘텀은, 이 저항라인대를 뚫어줬던 모멘텀은 결국에 업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입니다. 그리고 증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있던 그 가격대를 주봉 차트상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레벨업 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오버행시나 이런 전반적인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선은 그 5월 8일하고 5월 9일 날 그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비중을 두 공시를 합하면 한 10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신주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신주가 5월 30일 날 이제 오늘 일부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6월 초에도 또 일부 상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5월 8일, 5월 9일 날 전환청구권 행사했던 전환가액이 4,070원대입니다. 그럼 이 가격대거든요. 근데 그 투자자들이 과연 그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단가가 4,100원 정도 된다면은 과연 지금 정도의 주가 상승으로 차익 실현들이 나와줄 수 있을까? 저는 아직은 조금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신주가 상장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실적으로 가고 있고, 또 이 생분해성 봉합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그 실 있죠, 실. 그게 이제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녹는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에서 만드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가동률이 100%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이 충북 청주 오송 공장 이쪽에다가 이제 이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가동률이 100%면 대기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완공이 되는 순간, 증설이 되는 순간 이 기업의 외형 성장은 된다 안 된다?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5월 9일 날 공략을 했었는데 이제 16%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약간의 이 시가총액 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흔드는 경우들은 좀 있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목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6,850원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가 좀 길어져서 오늘은 딱 두 종목 정도 리뷰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공략할 종목은 결국에는 우주항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인텔리안테크를 4월 저점에서 말씀드려서 사실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게 제가 공개방송 인텔리안테크였고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또 저희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그나마 좀 눌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 우주항공 테마를 하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18,870원이고요. 종목명은 제노코라는 기업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한국항공우주의 인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붙을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그 사실 뭐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인텔리안테크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위성통신, 이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이제 6월 정도 되면은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담아야 된다고 사실 말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자체, 그러니까 스페이스 X 자체, 스타링크 자체적으로 이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내재화시켜놨, 수직 계열화시켜놨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좀 연계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원앱이라는 회사는 이제 영국계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프랑스의 유텔셋이라는 회사에 흡사합병이 됐던 기업인데, 그 기업들은 이 부품, 이 협력사들한테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한국항공우주의 이 인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도 괜찮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요 구간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길게 주봉이나 보시면 이런 자리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오후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주봉 차트 상에서 이 고가와 저가의 폭이 점점 수렴이 됐다가 이제 그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차트는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주봉 차트를 보시고 전체적인 포지션 매매를 하시면은 좀 기회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군, 뭐 민간 위성통신 체계하고 이제 고출력 전원 공급 장치를
또 납품을 했다라는 이력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저궤도 통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확대 시에도 또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자료를 조금 이미지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예, 우선 이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노코가 1분기 매출이 105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주잔고가 937억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1분기 실적은 감소를 했으나 이제 현재 보유한 수주잔고가 937억이다. 이 계약이 완료된 수주 물량의 순차적 인도 매출 인식이 언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냐? 바로 2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여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리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사실 이거죠.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강했던 부분들은 이 정부에서 이제 스페이스X하고 원앱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스페이스X와 이 원앱이 우리나라 서비스 도입이 임박했구나.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제가 이제 사실 이 스페이스X와 이 원앱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에서나 아니면 배에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군사적으로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었을 때 약간 좀 언성이 높아졌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원, 서비스를 공급을 좀 끊겠다라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약간 좀 전쟁을 좀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유럽 내에서는 자, 그러면 유럽 국가들의 위성통신을 사용하는 게 낫겠지 않냐.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유럽 내에서의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텔셋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성통신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제노코나 이런 기업들은 뭐 짧은 관점에서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빠졌을 때 살만한 종목들이 있고 빠졌을 때 도망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주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규제 완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지역화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이제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의 상승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숫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상승하는 장도 분명히 저는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뭐 당장 막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정도면은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또 나름대로 좀 무릎 밑에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목표가는 우선은 19,700원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 2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 저항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소화를 좀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19,7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아마 이제 주말에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일정과 내용 등은 제가 밴드에다가 공유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주말에 공개 방송 또 많이 시청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